도심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신축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해내는 중대형 아파트 또 중대형 주택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개인의 취향이나 기능을 다양하게 녹일 수 있는 단독주택들도 다시 한번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김규정입니다. 오늘은 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각종 산업시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의 가치가 많이 바뀔 거다라는 예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집이 어떻게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집의 가치가 다시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동안 직조 근접형 아파트의 인기 요인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직장 생활하는 워킹맘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에서 가까운 집의 가격들,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최근에는 직조 근접을 넘어서서 직조 일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과 직장 비즈니스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택근무를 하고 개인들이 주거 공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겸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에 주거 공간으로만 축소됐던 집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집은 주거 공간 그리고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개인들의 여가 활동 또 그리고 각자의 비즈니스 생활 공간까지 겸하는 다변화된 좀 더 복합적이고 확대된 공간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직주일치라고 해서 집이 갑자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기존의 도심 인프라가 좋은 곳에 좀 더 가까운 집을 대형으로 마련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축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인기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택 공간이나 기능이 좀 더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면 집의 공간은 지금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개인들의 필요 주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해내는 주거 공간으로서의 좀 더 대형, 확장된 집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래 한 10년 정도를 돌아보면 건설업체들이 소위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를 짓고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주택들이 중소형에 비중을 맞추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소형 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추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좀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해진다면 지금보다는 중대형 아파트 또 중대형 주택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급 비중이 낮은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것들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공급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설업체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최근에 중대형 아파트 황금성 때문에 처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셨던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주택 공간의 확장 트렌드를 좀 예측해 보면서 매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거 공간이 이렇게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면서 디자인이 고정되어 있는 아파트 상품보다는 개인의 취향이나 기능을 다양하게 녹일 수 있는 다변화된 주택들이 좀 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형 아파트와 함께 단독주택들도 다시 한번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단독주택들은 리모델링이나 디자인 구성에 따라서 개인만의 차별화된 공간이나 기능들을 좀 더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의 입지가 좋고 교통환경이 편리한 곳에 있는 주거단지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개인만의 주거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전보다는 단독주택의 인기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도시 공간의 변화입니다.
한동안 주택 공간보다는 상업적인 구성을 통해서 도시의 미래상을 고민하는 이슈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거 공간의 복합성 그리고 대형화 이런 것들의 트렌드 변화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도시 공간의 구조도 주거 공간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도심 공간의 준주거 지역이나 이런 상업 지역들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심의 주거 공간이 좀 더 상업 공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낡은 도심의 오피스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주거 공간으로 변경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곳곳의 상업용 공간들이 좀 더 주거물집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공간은 좀 더 비즈니스와 상업 공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미래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다시 한번 주거 공간의 재편을 통한 도시의 미래상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상업 공간들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산업 환경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상권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경우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공간들이 주거를 겸할 수 있는 복합 상권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도 도심의 주거 공간 확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주택을 더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으로서 운영하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대체 투자를 한다던가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대출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러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 공간의 재활용이나 확장성 같은 것들이 빠르게 대두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제도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집의 달라진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주거용 부동산 투자의 운영이나 추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토픽들, 직주일치의 시대, 그리고 주거 공간의 확장, 대형 아파트, 단독주택들의 재활용 같은 것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심 미래상의 변화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들의 주거공간 투자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부동산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